자, 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전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다음 파트 갈 건데요. 오늘은요, 거속시. 또 타났어.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거속시에 대한 거랑 농도에 관한 거, 그리고 요것들에 대한 핵심 유형 익히기까지 오늘 수업해 볼게요. 여러분, 거속시는요, 문제 유형마다 조금 제가 비법을 알려줄 건데, 일단 공통적인 거는 저 여기다 하나 추가해놨죠. 원래 미지수 놓고 방정식, 그리고 풀고 확인하기까지였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표가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거속시, 표, 무조건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 전에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있지? 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배웠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자,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거리. 네가 이 시간당 얼만큼 갔니? 이게 속력의 의미잖아.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얘네끼리는 나누기, 거리 나누기 시간, 거리 나누기 속력 이거고, 얘네끼리는 거리를 구할 때는 뭐 한다? 둘이 곱한다. 이거까지 기억하시고 공식을 이거 먼저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두 지점 A, B 사이를 갈 때는 시속 15km로, 올 때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총 3시간이 걸렸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어떤 상황이랑 어떤 상황으로 나눌 수 있냐면 갈 때랑 올 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표를 어떻게 만드냐? 갈 때, 올 때, 거, 속, 시 표를 만듭니다. 무조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갈 거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두 줄을 무조건 채워요. 무슨 말이냐? 갈 때는 시속 15km. 올 때는 시속 10km. 그리고 거리를 둘 다 갈 때, 올 때 같은 길로 왕복을 한 거니까 X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봐봐요. 지금 두 줄로 채웠죠? 두 줄로 채웠으면 이 나머지 한 줄은요. 이 공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여서 15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여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제 문제로 바로 가셔서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이랑 총합해서 3시간이 걸렸어요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이랑 합해서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 단위입니다. 킬로미터 시속이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미터다, 분이다 그럼 단위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였다가 이 x값을 구해줄게요. 자, 30을 곱해볼게요. 30 곱하시면 2x 나오고요. 30 곱하시면 3x 나오고요. 30 곱하시면 90 나와요. 5, x는 90 나오고요. x는 18, 또 18 나왔어.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서 18km 구할 수 있어요. A, B 사이의 거리를 x로 두고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자, 요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우리 거리를 x로 뒀으니까 x는 몇이다? 18km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더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98쪽으로 먼저 가서 이제 거시속 먼저 풀어볼게요. 집에서 병원까지 갈 때는 시속 90km.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60km. 자동차를 타고 왕복할 때는 총 1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지수, 집과 병원 사이의 거리를 나는 뭐로 간다? X로 간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표 만들라고 했는데 자, 뭐야? 갈 때랑 또 올 때야? 그럼 갈 때, 한 번 더 올 때,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표는 꼭 채우셔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문제 읽고서 두 줄 채우시고 한 줄, 나머지 한 줄은 요 공식에 대해서 채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갈 때는 시속 90km, 올 때는 시속 60km. 그리고 같은 길이니까 둘 다 거리 XX 채웠거든요. 두 줄 채웠어요. 이제 가세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90분의 X, 60분의 X 이렇게 갑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90분의 x 플러스 60분의 x 했더니 총 1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갑니다. 킬로미터, 시속 맞고, 킬로미터 맞고, 단위 맞춰준 거 맞죠? 그럼 다 했어요. 이제 뭘 곱할까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80을 한번 곱해볼게요. 최소 배수. 그럼 얘는 몇 x? 2x 되고요. 얘는 몇 x? 3x 되고요.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180 됩니다. 자, 5x가 180이에요. 우리 x는요, 36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단위 뭐예요? 킬로미터니까 얘는 몇 킬로미터다? 36킬로미터다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은 그래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갈 때랑 올 때랑 같은 길이 아니야. 그러면 갈 때는 x고 뭐 올 때는 뭐 2km 더 멀대. 그럼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문제에 집중하셔서 구하셔야지. 또 문제 하나도 안 읽고 힌트 활용 안 하고 무작정 그냥 x로 두시면 안 되세요. 같은 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xx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읽으면 제가 여기를 먼저 나왔지만 문제를 읽고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 한번 볼게요. 지수가 학교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태훈이가 지수를 따라 나섰다. 자, 그럼 이거는요. 출발 시간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뛰어서 따라가가지고 지수와 만난다라는 건 학교에서 따라 나서서 어딘가에서 만났어. 뭐가 같은 문제야? 거리가 같은 문제야.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출발을 하면요. 시간은 다르고요. 뭐가 같다?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면 저는 옆에다 써놔요. 아, 거리가 같은 문제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표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자, 태훈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라고 했거든. 그럼 선생님은 태훈이의 시간을 x분으로 갑니다. 태훈이 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먼저 출발했어? 예를 들어서 10시에 출발해서 나는 10시 10분에 도착했거든. 왜냐면 얘네가 만났기 때문에 도착 시간은 똑같아야 돼. 10시 10분이야. 근데 동생은 9시 50분에 출발했어. 이 몇 분이야? 20분이거든. 이거 몇 분이야? 10분이거든. 무슨 차이인지 알아? 시간이 다른데 먼저 빨리 출발한 사람이 시간을 더 쓴 거야. 어머나, 잠깐만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시간을 더 쓴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지금 거리가 같은 문제라고 했잖아, 이거. 그럼 얘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놓고 주인공이 지금 누구랑 누구예요? 지수랑 태훈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태훈이의 시간, 태훈이 입장에서 태훈이의 시간이 x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출발했죠? 지수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10분을 더 썼다고 생각하시고 x 플러스 10분이에요. 가세요. 이거 분속 맞죠? 그럼 x 플러스 10이고요. 만약에 시속이면 x 플러스 60분의 10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속력도 따라서 씁니다. 이거 지수예요. 지수는 분속 60. 태훈이는 분속 100. 자, 선생님 말했지만 두 줄은 문제를 읽고 표를 채우시고 나머지 한 줄은 이 공식으로 채울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같다 그랬지? 내가 아까 전에? 거리가 같다 그랬잖아. 그럼 이 둘이 거리가 같아야 돼. 다 했어. 그럼 식이 뭐야? 60 곱하기 x 플러스 10은 100x다. 전개하시고 60x 플러스 600은 100x다. 이렇게 되고요. 100x에서 60 빼시면 40x 600 이렇게 나오고요. 공 지워지고요. x는 10 맞나? 4, 1은 4, 20, 15 맞죠? 그래서 뭐야 지금 15라는 건 태훈이의 시간이에요. 아이고 15분.
그러면은 태훈이가 출발한 지 15분 만에 지수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태훈이가 아니라 똑같이 나오나 한번 해볼까? 태훈이가 아니라 지수의 시간을 x로 가도 돼. 그거 똑같이 나오면 되고 거, 소, 시, 지수, 태훈인데 지수의 시간을 x로 놨고 그러면 태훈이는 얘보다 덜 시간을 썼으니까 x 마이너스 10분으로 가셔야 돼요. 속력 지수 분속 60, 태훈이 100 거리는 60x 둘이 곱한 거라고 했어. 100 곱하기 x 빼기 10 이렇게 놓잖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60x는 100x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40x 얘는 100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00 지워서 x는 25분이 나와. 그럼 이건 누구야? 지수잖아. 25에서 10을 빼면 10이잖아. 그러면은 태훈이 시간 15분 똑같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일수록 x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x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25분 치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정확하게 확인까지 하시는 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만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둘레의 길이가 480m인 공원에 같은 지점에서 A, B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출발했다라는 건 반대방향 걸어가서 이제 만나게 된다 이러면 시간이 같습니다. 얘네들. 알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 먼저 이거를 필기 먼저 하고 가자. 잠깐만요. 이게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두 가지로 놓고서 생각하실 때요. 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만나잖아. 그럼 서로 속력이 다르거든. 이렇게 나는 요만큼 갔어. 그런데 요 학생이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왔단 말이야. 거리가 완전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둘의 거리의 합이 둘레입니다. 한 바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만났을 때.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같은 방향일 때 생각해 볼게요. 자, 나 여기서 출발해. 난 여전히 이렇게 가는데 학생은 슝 가서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 한 바퀴, 이 원이 하나만 그려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셔야 돼요. 여기 도려내야 되거든. 그 말이 뭐냐면 이 많이 간 사람에서 적게 간 사람의 차를 구해야지 한 바퀴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놓고 필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리의 차일 때는 같은 방향, 거리의 합일 때는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을 세울 건데요. 지금 방금 문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거든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480m면 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거리의 합이 480m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역시나 표를 만듭니다. A, B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A, B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A는 속력 먼저 쓸까요? A는 분속 55m, B는 분속 65m.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있잖아. 둘이 시간이 이거 뭐가 같은 문제라고? 시간이 같은 문제라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어요 하면은 무조건 시간이 같아. 그러면 시간을 x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역시나 거리는 제가 말했지만 두 줄은 문제를 읽고 채우시고 한 줄은 무조건 이 공식 쓰라고 얘기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55x. 얘는 65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둘의 합이, 거리의 합이 몇이다? 480m다. 55x, 65x. 는 480m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55랑 65랑 더하시면 120x가 나오고요. 그게 480이다 약분하시면 x는 4가 나옵니다. 자, x가 4가 나왔어. 그럼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4분 후에.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죠? 480m 맞죠? 그래서 거리의 합이,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둘이 간 거리를 더해라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이제 소금물.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요. 소금물은 제가요, 그림을, 자, 여기다 해놨어. 표가 아니라 얘는 그림이야. 어떤 그림이냐면 비커를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무조건 있잖아. 여기 백지 좀 잠깐 갈게요. 무조건 있잖아. 비커에 맨 위에는 농도를 쓸 거야. 여기는 전체 소금물의 양. 고체, 액체 섞은 거 아시겠죠? 여기는 가라앉은 소금의 양이라고 해서 여기다 채울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시면요, 여러분들 공식 어렵지 않거든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농도라는 건 진하기의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 양에 대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니?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니? 이거야. 그래서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에 곱하기 100 하면 요 위에 거 나옵니다. 자, 이거 그림을 맞춰서 그리셔야 돼. 제일 위에 농도, 그리고 맨 밑에 소금물, 그 위에 소금의 양.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온다? 저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 공식은 솔직히 어렵지 않죠? 소금물, 전체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니? 거기에 100을 곱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농도 퍼센트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소금의 양. 우리가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을 진짜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X%에 400g, 소금물 4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줘. 먼저 말씀드리지만 100분의 위아래 곱하시면 돼요. 뭐라고? 100분의 위아래. 뭐라고? 100분의 위아래. 그러면 여기는 4x의 소금의 양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의 위아래. 생각하세요. 뭐라고? 100분의 위아래. 자, 요거 100분의 위아래. 위아래. 너는 위아래 노래 아니? 모르니? 세대 차인가? 아닌데? 자, 100분의 위아래는 이게 뭐냐면 소금의 양이야. 우리 소금의 양을 구하러 갈 땐 얘들아. 일단 농도는 100을 곱해준 거잖아.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는 거야, 다시. 그리고 이 소금물이 일로 오려면 여기다가 소금물을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100분의 위아래 곱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봐봐. 다시 돌아가서. 자, 물을 더 넣은 경우가 있는데, 자, 문제 보시면 비커를 그립니다. 자, 그림 뭘 그리냐면요.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그럼 이 더 넣은 물의 양을 X로 가는 거야. 여기 써있지. 그럼 봐봐. 일단 비커 그려. 어떤 비커가 있었냐면, 10%의 소금물 200g이 있었어. 소금물은 맨 밑에 그리고 농도는 맨 위에 써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다가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었더니 물은 있잖아. 알갱이가 없는 놈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냥 한글로 씁니다. 물. 비커가 필요한 애들, 물론 물도 필요한데 그냥 물이랑 소금 이런 애들은 그냥 선생님 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 물 몇 그램? Xg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너네. 원래 200g 있었는데 물 Xg 부었어. 그럼 이 새로운 비커는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야. 너네 생각해봐. 여기에 개수로 따져볼까? 소금 알갱이가 5개 있었어. 근데 물을 넣었어. 알갱이 개수 변하니?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물을 더 넣으면 이 전에 있던 소금의 양과 이 후의 소금의 양이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물을 더 넣은 경우는 뭐다? 소금의 양이 같다. 이게 뭐야? 소금의 양이 같다. 그래서 10% 소금물 200g에 소금물에 물을 넣었더니 몇 g이 됐어? 4%에 200 플러스 X가 됐다. Xg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요 가운데 구하는 거 뭐라 그랬죠? 100분의 위아래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위아래. 저기에 있는 소금의 양인 거야. 그런데 물을 더 넣어도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아요. 100분의 4 곱하기 200 플러스 X. 자, 여기서도 풀이하는 것 좀 잘 보세요. 우리 여기서 막 이 막분을 먼저 하는데요. 우리 100분의 1을 먼저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지워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2000는 800 4x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2000에서 800 빼시면 1200이고요. 1200이 4x니까 x는 몇 그램 나온다? 300g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더 넣은 물의 양은 몇이다? 300g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물을 넣었을 때는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같아요?
소금의 양이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소금을 더 넣은 경우거든요. 문제 잘 읽어볼게요. 그럼 봐봐. 소금이 처음에 5개 있었어. 근데 3개를 넣었어? 8개가 되지.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먼저 그리면 8% 450g 더하기 여기에 소금을 넣었죠. 난 얘 소금도 X 이렇게 쓸 거야. 는 전체 몇이 되냐면 450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몇 퍼센트? 10%.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100분의 위아래 곱합니다. 100분의 여기다 할게요. 100분의 450 곱하기 8. 100분의 위아래. 저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을 넣었으니 X가 될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450 플러스 X 이렇게 갑니다. 괜찮죠? 자, 이거 풀어줄게요. 역시나 100을 곱할 건데요. 여러분들 요 항이랑 요 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면서 얘는 100이 생기는 거죠. 100을 곱해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지워지고 450 곱하기 8 더하기 100x는 4500 플러스 몇 x다? 10x다. 이렇게 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값 구하시면요. 몇 g의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을 넣었을 때는 전에 소금의 양과 후의 소금의 양이 같지만 소금을 넣었을 때는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건 100분의 위아래만 곱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 마지막이에요. 자, 볼게요. 8% 소금을 450g이 있다.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서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잘못 만든 거네, 지금. 우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소금물이 이렇게 있고 어떤 소금물이 뭐 이렇게 있어서 뭐 8%, 10%, 몇 퍼센트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했을 때 이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100분의 위아래 더하기 100분의 위아래 더하기 100분의 위아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읽고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요. 어려울 거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 문제 진짜 복습 꼭 하시고요. 이거에 이어서 이제 2학년 때는 또 연립방정식 활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피해간다 해서 다음에 절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함수 단원, 정비례, 반비례 단원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어요.